오, 지금부터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빠르게 해볼게요. 네. 요거는 블록이에요. 네. 블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의 블록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블록 안에 뚜껑을 싹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는 머리고요. 몸통이에요. 네. 네. 헤더, 바디. 머리하고 몸통인데 머리에는 이름이 있어요. 네. 여기 자기 명찰을 달고 있는 것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근데 해시 암호화 코드로 적혀 있어요. 그 당시 블록을 발견한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고요. 네. 그 옆에는 내 앞에 체인의 이름이 있어요. 앞에 체인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걸 발견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머클루트라는 게 있고 비츠, 논스라는 게 있고 밑에는 그 장부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시부터 볼게요. 우리가 계속 해시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해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블록에서는 해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해시는요. 어떠한 입력값에서도 항상 고정된 길이의 값을 출력해요. 뭐 24자리면 24자리, 30자리면 30자리 길이가 똑같고요. 눈사태 효과라고 해서 아주 조금만 입력값이 바뀌어도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원래 입력값을 추측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SHA-256 그 기법으로 이제 암호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좀 재밌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이 페이지를 가보시면 우리가 네. 쉽게 해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가 있는데 친절하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코인 즐겨찾기라고 네. 해시 코드를 만드는 페이지에다가 코인 즐겨찾기라고 한글로 6글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코인 즐겨찾기를 해시화한 값이 나왔죠. 아, 네. 그리고 오늘 길어졌네요. 네? 길어졌네요, 뭔가. 그렇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길이는 모두 똑같습니다. 아, 네.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었죠. 두 번째 규칙. 윤송아 씨의 이름을 넣어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 해시값. 네. 윤송아 씨의 해시값은 이거예요. 아. 윤송아에 대한 해시값은 요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게 생길 수 없고 고유한 네. 값입니다. 아, 신기하네요. 근데 제가 윤송아라는 이름 뒤에 숫자 1을 한번 넣어봤어요. 네. 뭐 이름을 더 막 별명을 추가하지 않았고 단지 숫자 1만 넣었는데요. 해시값이 뒤에 1이라고 추가되거나 뒤에 숫자가 한 개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숫자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 이게 바로 눈사태 효과라는 거죠. 입력값을 아주 작게만 바꿨는데도 결과값은 완전히 뒤적여서 나온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숫자와 알파벳들을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정말 비슷하지가 않아요. 진짜 다 전혀. 틀려졌어요. 네, 다. 전혀 다른 코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시를 넣는데 앞에서 보셨던 이런 입력값이 있죠. 네. 여기서 코인 즐겨찾기를 넣었고 윤성을 넣었고 윤성아 1을 넣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이름표를 적는다고 했을 때 이 네. 이름표는 이 6가지 내용을 쭉 모아서 해시화하면 이 이름표가 짠 하고 나옵니다. 아하. 네, 이름표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 아니고요. 6가지 내용을 해시화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거래 내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머클루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머클루트는 뭐냐면요. 장부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장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어쩌다 보면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블럭이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찾을까요? 너무 어렵죠. 불가능에 가깝죠. 그냥 찾기에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한 단서가 머클루트입니다. 아하. 네. 머클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전체를 머클트리라고 하고요. 나무의 뜻이죠. 나무. 사실은 나무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나무 뿌리고 아. 가지가 이렇게 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를 루트니까 머클루트고 이제 머클트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트랜잭션 1, 2, 3, 4가 있는데 이걸 TX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네. 거래가 1, 2, 3, 4, 5, 6, 7, 8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거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화 할 거예요. 군데군데 뭉쳐서 조별 모임 하듯이 짝을 지어줍니다. 짝을 지어주고 요걸 짝을 지어줬을 때 이 두 개 값으로 아까 보셨듯이 해시화하면 네. 그 해시 코드가 이렇게 딱 떠요. 아하. 얘를 둘을 모아서 해시화를 이렇게 뜨고요. 얘 둘을 모아서 해시화를 뜨고 얘 둘을 모아서 해시화를 떴어요. 그러면 8개가 4개가 됐죠? 네. 그럼 이 둘 나온 해시 값을 또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요.
또 둘을 짝을 지어서 또 하나를 만들고 이 둘을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8개 내용의 어떤 꼬리표가 생긴 거예요. 이 꼬리표를 생겼으니까 요거를 이 머클루트에 넣습니다. 네. 네, 머클루트까지 했고 나머지 이제 비트하고 타겟, 논스인데요. 네. 비트 타겟은 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 넌스라는 것은 이 채굴 했을 때 해시 값을 풀기 위한 키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채굴을 했을 때 문제를 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문제의 답은 넌스입니다. 이 넌스라는 값을 풀어서 타겟값 대조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장부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받으면서 블록을 보상받는 거죠. 그래서 이 넌스 값을 포함한 6개를 다 해시화해서 이름을 답니다. 그게 이제 해시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났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체인 오브 블록이에요. 실제 블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요. 어렵죠? 너무 자, 암호 앞에서 같은 봤던 것 것들이. 빠르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해시 이름하고 앞에 해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개만 네.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해시 이름과 앞에 블록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중복적이네요. 근데. 네. 그리고 뒤에 블록은 앞에 블록이 이쪽 이름이 있죠. 네. 그리고 318의 이름은 319의 이전 블록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320의 블록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사슬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체인의 내역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블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체인이 연결돼 나가는지를 한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2009년 1월 3일 날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에 비트코인이 생겼죠. 네. 태초에 블록이 있었느니라. 뭐 이렇게 제네시스 창세기처럼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블록이 있었느냐 해서 자 나한테 50비트가 들어왔다라고 장부를 씁니다. 그냥 빈 장부를 쓸 수는 없어요. 장부에 한 번의 거래 내역을 쓰는데 그 거래 내역은 내가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50비트를 나한테 500비트였나요? 나한테 받는 걸로 장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 10분이 지났을 때 그동안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거래 행위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누가 누구에게 보냈고 제가 송아 씨한테 비트를 보냈고 송아 씨가 뭐 다른 분한테 친구한테 비트를 보냈고 이런 내역들을 10분 동안 기록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내역들을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포크가 났어요. 분리가 됐어요. 왜 분리가 됐냐면 제대로 된 똑같이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해커가 장부를 조작해서 나한테 들어온 것처럼 조작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트워크가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잠깐 느려지거나 여러 기타 IT적인 이유로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갭의 차이에 따라서 이 정보 전달이 약간 막히거나 느리거나 갱신이 안 될 수 있어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포크가 됐어요. 나눠졌죠. 장부가 다른 장부가 생긴 거예요. 10분이 지났는데 또 하나의 10분 뒤에 장부를 만들었는데 이 뒤에 나온 블럭은 본능적으로 올바른 장부에 붙기를 좋아해요. 왜 네. 그러냐면 규칙은 제일 긴 체인이 살아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붙으면 가짜 장부에 붙으면 내 장부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멸되고 그 장부는 잊혀집니다. 그래서 제일 올바른 체인에 붙어서 내 체인이 계속 길게 살아나가기를 하고는 본능이 있어요. 또 하나의 생각할 것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노드나 그런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네, 그게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정직하게 올바른 체인에 붙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었는데 또 이런 이슈가 발생해서 나눠진다고 하면 그 뒤에 근데 뭐 네트워크가 계속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또는 해커가 정말로 마음 먹고 지속적으로 조작을 시도할 때는 이렇게 체인이 연달아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결국은 정직한 체인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51%의 공격을 10분마다 계속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10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내가 해킹을 통해서 노드를 잠깐 조작을 한다고 쳐더라도
10분마다 그것이 계속 갱신돼요. 그러면 그 공격을 계속 해야 돼요. 10분 동안. 그렇다면 나중에 체인이 쭉 완성이 되면요.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상이 그대로 있긴 있는 건가요? 뭐 그냥 있는데 그게 장부에 반영되지는 않고요. 아, 뭐 그게 이제 최근 기술에 따라서 일종 거래소에서 API 관점으로 그걸 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계속 거래 중이라고 돼 있다가 하루 정도 지나면 취소가 돼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들어옵니다. 가지치기 하듯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전송이 돼야 되는데 네. 전송이 되지 않고 있다가 붕 떠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코인을 보냈는데 계속 전송 중이야 몇 시간째 이러면은 운이 나쁘게 이런 체인에 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파란색이 제일 살아남는 이유는 가장 정직한 체인이고 긴 네. 체인입니다. 이게 정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오류가 나거나 공격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매우 확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6번 정도 체인이 연장이 되면 이것이 진짜 체인이라고 확정을 줘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라고 확정되는 순간은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여기서부터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6번을 계속 위조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암묵적으로 6번 정도 연결됐으면 이게 진짜 체인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볼 수 있겠습니다.